여러분 좀 쉬셨나요? 네. 아이고 목이 밤에 하고 하니까 조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거를 딴 것보다 이거는 기법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으니 자기의 그거를 한 번씩 해봐야지 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앨리스의 RBT 기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앨리스 같은 게 어때요? 비합리적 신념 그러면 앨리스 이렇게 외우고 자기 수용 그 ABC 이론 아까 나왔죠. 그렇게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지적 기법, 정서적 기법, 행동적 기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도 외우려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테니 자기 거를 하나씩 넣어서 아 이 말인가 이 말인가 아까처럼 뭐 합리적 정서 상상 아까 말한 것처럼 최악의 상황 해서 하나를 상상하게 하는 거 그리고 부적절한 감정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다시 적절한 감정으로 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부끄러움 자기 비난 이런 거 그 느껴지는 것을 해보고 행동해보고 과제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별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려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감정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행동적 기법 보상 기법은요.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해서 보상, 바람직한 행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텔리전 보기, 수영하기 등과 같이 발생 확률이 높은 행동은 공부하기, 논문 수와 같이 일어날 확률이 낮은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해서 보상 또는 강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 연기. 자,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그 행동을 시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역할 연기를 할 때는 먼저 상담자가 내담자의 역할을 하면서 내담자가 심리적인 장애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큰 소리로 그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자기 진술과 적절한 행동을 해보입니다. 그런 다음 역할을 바꾸어서 내담자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합리적 진술과 행동을 해보게 하는데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역할 연기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이제 역할 바꿔서 연습해 보는 거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해보는 것도. 자, 활동 과제 부가. 상담실이 아닌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해보도록 행동 지향적인 과제를 부과하는 거고 과제는 보통 내담자가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내용, 난이도가 서서히 높아지는 일련의 점진적인 과정을 포함합니다. 왜 거절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나하나 시도해보죠. 그래서 새로운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행동 시도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함으로써 비능률적인 습관을 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습관은 어때요? 21일이 지나야지 자기 걸로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앨리스였고요. 자, 이거는 베개 인지치료. 60년대 초 우울증에 대한 연구로 시작했습니다. 자, 우울한 사람들은 어때요? 생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오류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미래, 환경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비관적인 부정적 사고의 경향이 높습니다. 이게 인지적 오류지요. 자 보시면 백은 인지적 경험을 경험하는 신경증 내담자의 치료에 있어 정신분석이 갖는 극히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과 행동 수정의 국부적 접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치료 방법의 요구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를 개발했고 인지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은 우울증 사람들이 이분법적 사고, 과잉일반화, 이분법적으로 뭐예요? 뭐 아니면 또 흑과 백 이러죠. 이거 아니면 저거 중간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과잉 일반화 기분에 근거한 추론과 같은 인지적 오류를 범하는 기저에 있는 역기능적인 가정이나 도식이 있어서 특히 역기능적인 가정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의 인지행동 치료는 이론을 바탕으로 많은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오늘날 우울증, 불안, 성격 장애 등 많은 심리적 문제에 적용되는 대표적 상담 이론이라고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주요 개념, 자동적 사고죠.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했을 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 내용의 생각들. 자, 예를 들면 어때요? 만약 뭐 옛날에 아빠가 바람을 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뭐 전화를 안 받거나 하면은 확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지금 내 남자친구가 딴 여자 만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부정적 내용이 자동적 사고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자동적 사고가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씩 볼게요. 자, 빽이 말하는 주요한 스트레스 사건, 사소한 스트레스 사건, 사회적 지지의 부족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자극이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환경적 자극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빛, 행동의 심리적 반응이 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의 자동적 사고는 주로 인지삼재, 자신에 대한 비관적 생각,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앞날에 대해선 희망이 없어, 세상은 매우 살기 힘든 곳이야라는 세 가지, 이게 인지삼재거든요. 인지삼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생각을 불이켜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우울증이라는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답니다. 자, 보시면 무가치한 사람, 희망이 없다, 세상은 매우 힘든 곳이야. 이게 인지삼재라고 합니다. 자, 인기능적 인지도식,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현실을 지각하는 사고의 틀입니다. 마음속의 인지구조, 이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현실을 지각하는 사고의 틀로 인지도식은 생애 초기에 시작되어 생애 전반에 걸쳐 발달하는 전체적인 것이로 초기 아동의 경험을 통해 긍정적 또는 엽기적 신념 체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기본 신념이 인지도식화됩니다. 도식은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것도 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나는 실패자와 같은 무력한 역기능적 인지도식과 난 훌륭하지 않아 또는 나는 버림받게 될 거야 같이 사랑받지 못하는 역기능적 인지도식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역기능적 인지도식은 개인의 자극에 의해 혹은 잠복 상태까지 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위험한 것이야. 모든 가능성을 위험을 피하라. 라는 위험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이 도식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안전에 대한 위협이 느꼈다고 될 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면 도식은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현실을 지각하는 사고의 틀입니다. 자, 역기능적 인지도식도 개개인의 자극에 활성화되거나 촉발, 불 붙는 것처럼 되기 전까지는 잠복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분류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 거를 넣어서 봐야 돼요. 그냥 보면 헛갈리거든요. 그래서 도식은 핵심 신념을 둘러싼 마음속의 인지구조고 역기능적 인지도식은 개개인의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거나 촉발되기 전 잠복 상태입니다. 자, 인지적 오류, 잘못된 사고, 부적절한 정보에 근거한 잘못된 추론 등으로부터 오는 부적절한 혹은 개념입니다. 쭉 밑에 많지요.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인지적 오류는 잘못된 사고, 부적절한 정보에 근거해 잘못된 추론으로 오는 부적절한 가정 혹은 개념을 의미하며 인지적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할 때 심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한테는 아까 인지삼재가 다 걸려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첫 번째 이분법적 사고, 양자택일적 사고죠. 두 가지 극단 중 하나로 경험을 범주하는 겁니다. 자, 예. 완전한 성공이나 완전한 실패. 한 박사학위 지원자는 내가 그들이 본 적도 없는 최고의 답안을 쓰지 못한다면 나는 학생으로서 실패자야. 딱 그냥 극과 극이죠. 그게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자,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추론. 자, 다른 정보를 무시한 채 맥락으로 이끌어낸 세부적 근거에 의한 상함을 개념화하는 것. 자, 이건 예로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시끄러운 파티에서 자기 여자친구가 잘 듣기 위해 다른 남자에게 머리를 기울인 것을 보고 질투하게 되는 남자. 자, 독심술, 상호작용이나 관계에 있어 타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나를 혼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겠지? 이건 독심술이에요, 독심술. 자, 그리고 과잉일반화. 하나 또는 몇 개의 고립된 사건에서 일반적인 규칙을 추출해내고 이를 다른 사상이나 장면에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예, 모임에서 남자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경우 나는 여성적인 매력이 없어. 과잉일반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침소 봉대와 최소화. 이건 상황을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지각하는 것. 비이성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긍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는 것. 평범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일을 갖다가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거나 작게. 개인화, 인과적 연결을 지지하는 증거 없이 외부적 사건을 자기 자신에 귀인시키는 것. 한 남자가 붐비는 거리를 건너며 아는 사람에게 손을 흔들었다. 상대방에서부터 인사를 받지 못하자 그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 잘못한 게 틀림없어라고 결론 내리는 것. 이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자, 낙인 찍기 및 잘못된 낙인.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관점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과 인식을 평가하는 것. 직장에 다니는 엄마가 바쁜 하루를 보낸 후에 나는 나쁜 엄마야 라고 결론 내리는 것. 낙인 찍기, 자기한테 부정적인 관점. 자, 파국화. 어떤 사건에 대해 과하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이것도 못하다니 다 끝장이야. 파국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빼개 기법으로 이렇게 있는데 다 외울 수 없으니 그냥 이렇게 한번 어떤 게 예시에 어떤 말인지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 한 잔 먹고 할게요. 자, 보시면 상담 목표 및 과정. 백은 자동적 사고를 변화, 인지도식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사고를 하며 긍정적 목표는 인지적 오류를 제거하는 겁니다. 참 어렵지요.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 이 상담은 어때요? 내담자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부정적인 행동과 정서를 유지시키는 과정을 내담자를 돕고 인지행동 상담에서 오는 긍정적인 목표에서 인지적 오류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머릿속에 순간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자동적 사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인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4에서 14기에 비교적 짧은 과정으로 진행되고 시간적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때요? 내담자의 의미 있는 의자를 설정하고 내담자 기분의 강도를 측정하고 현재 문제를 확인하고 검토하고 치료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이끌어내고 내담자에게 인지치료와 내담자의 역할에 대해 가르쳐주고 문제와 진단에 대한 정보를 주고 목표 세우고 수행할 과제를 주고 회기를 요약하고 회기에 대한 내담자의 피드백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베개 인지치료인데 이거는 바꾸는 거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자동차 사고가 딱 올라오면 사로잡히잖아요. 그거라도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죠. 저 같은 경우도 누가 뭐라고 하면 탁 떠오르는 감정이 이게 내가 너무 이분법으로 생각했구나.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너무 제가 낙인을 찍었나 과잉 일반화인가 개인화를 시켰나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적용하니까 되게 많이 심리적 문제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씩 적용해보면 좋겠고요. 상담 중간빛 후기에는 상담이 진행될수록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고 양식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행동적 기법보다는 인지적 기법, 생각하는 걸로 더 많이 강조하여 역기능적 사고, 흔히 행동 실험보다 논리적 분석이 보다 쉽게 다루어집니다. 내담자가 자기의 역기능적 사고에 대해 수용적이고 회귀의 빈도는 감소하며 내담자가 새로운 기술과 조망을 그러니까 넓게 보는 시선, 새로운 시선을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상담은 종결을 준비합니다. 종결은 상담자의 체계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종결된 후에도 추수 상담 진행이 필요합니다. 자, 인지행동 상담은 인지적 왜곡을 긍정적인 감정, 행동, 사고로 전환하기 위해 내담자의 경험을 왜곡시키는 역기능적 도식을 확인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전개해서 구체적인 학습 경험, 내담자의 인지, 감정, 행동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하며 측정하여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개입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인지적 아이고 많지요. 이거 다 여러분이 하려면은 사실은 이 인지행동은 제일 어렵고 하나만 한 강의로만 해도 한 강인데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여기서 다 나오진 않을 겁니다. 뭐 기말에서도 교수하고 하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은 뺄 거니까 조금 자기한테 자기 상담이나 자기 기법에 조금 자기 문제나 이런 거를 한번 넣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인지적 기법의 탈파국화예요. 탈파국화는 말 그대로 파국화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내담자가 걱정하고 염려하여 사건을 지나치게 파국화시키는 경우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염려, 두려움, 불안 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죄기인은 특히 내담자가 개인적으로 사건을 받아들이거나 자신 때문에 그 사건을 발생했다고 지각할 때 자동적 사고와 가정을 검증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책임과 원인을 공정하게 기인하도록 돕습니다. 재정의, 특이한 의미 이해하기. 개인의 사고적 자동적 사고와 인지도식에 따라 같은 말도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어떤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추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특히 우울증 내담자들의 경우 속상한, 실패한, 우울한, 죽고 싶은 것 같은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기 쉬운데 이런 경우 내담자에게 자세히 질문함으로써 내담자가 상담자 모두 그 사고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문제를 재정의하도록 합니다. 문제를 재정의하는 것은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들고 내담자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재정의, 특별한 의미 이해하기죠. 보세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거를 재정의, 나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돌봄이 필요하다. 바꾸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탈중심화. 탈중심화는 타인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잘못된 신념으로 불안해하는 내담자를 상담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으로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발표를 꺼려했던 한 학생이 다른 친구들이 자신만 끊임없이 쳐다보고 있다고 있으며 그래서 자신이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담자는 자신의 불편함에 초점을 두는 대신에 친구들을 관찰함으로써 어떤 학생은 필기를 하고 어떤 학생은 교수를 바라보는 등 친구들이 내담자 외에 다른 데 관심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탈중심화죠. 타인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잘못된 신념입니다. 자, 절대성에 도전하기. 내담자들은 주로 모든, 항상, 결코, 아무도 같은 극단적인 용어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절대적 진술에 상담자는 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행동적, 이건 지금까지 인지적 기법이죠. 자, 행동적 기법, 노출 치료. 불안을 경험하는 내담자에게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극장에만 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내담자가 있다면 직접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해 상담자는 특정 사고와 심상에 대한 내담자의 왜곡을 조사하고 특정 대처 기술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예견이 항상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고 미래의 불안한 사고에 대해 도전할 수 있게 되죠. 노출하는 거죠. 그 장면을. 자, 사고 중지. 지속되는 해로운 생각들을 없애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원치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멈춰라고 크게 혹은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말하는 것. 더 나아가 그것을 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고 중지. 여기는 우리가 계속 나쁜 생각을 하면 또 나쁜 생각이 또 나쁜 생각을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곡된 생각이나 감정의 빈도와 강도를 점점 줄이는 겁니다. 자, 행동적 시험과 역할 연기. 이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근원이 수행을 평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도록 역할 연기는 종종 비디오로 녹화하기도 합니다.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외에도 가설 검증, 자기 대화, 일기, 편지 쓰기, 인지적, 내면적 모델, 정서적, 정신적 심상, 합리적, 정서적 역할, 오래된 생각과 새로운 생각 사이의 대화, 역할 연기, 거리두기, 독서 치료 등 다양한 기법이 활용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자존감을 올리기에 제일 좋은 거는 자신의 감사 일기를 하루에 3개씩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코로나로 밖에도 못 나가고 할 때마다 하늘 보고도 감사하고 구름도 예쁘고 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보게 되는 면도 있고 감사함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되거나 한다면 이제 우리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좀 내려두는 것도 뭐 마음 챙김도 연습할 수 있고 여러분한테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이첸바움의 인지행동 수정입니다. 자, 사고와 인지를 행동적 절차를 위해 바꿀 수 있고 내담자와 언어를 중요하게 다루고 스스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 진술을 인식하는데 돕는 데 초점을 주고 인지 재구성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시면 자, 책이 보시면 230페이지인데요. 마이첸바움 인지행동 수정은 자, 딴 것보다는 자,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진술을 인식하는 데 돕고 충동, 공격, 시험 공포, 대중 앞에서의 연설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지 재구성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PPT 보시면 행동변화법 있죠. 여기서 보면 메이첸바움은 내적 언어, 인지구조, 행동과 그 결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연속적 중재 과정을 통해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비합리적 내적 언어는 정서적 장애의 원인이 되고 내적 언어의 발달, 타인 또는 자기 교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 화, 시기 문제 같이 다양한 문제 행동에 할 수 있고 행동 변화법의 3단계 변화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관찰입니다. 변화 과정의 시작 단계는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상담을 시작할 때 내담자들의 내적 대화는 부정적 자기 진술과 상상이라는 특징을 보이지만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내담자와 상담자 공통의 노력을 통해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지구조 형성, 즉 재개념화에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는 새로운 내적 대화의 시작,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부적응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을 배우고 적합한 행동 대안에 주목하고 또 상담을 통해 자신의 내적 변화를 시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새로운 내적 대화는 새로운 행동을 유도하고 내담자 인지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3단계 새로운 기술의 학습, 효과적인 대처 기술을 내담자에게 가르치고 이를 일상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여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게 되고 대체로 타인으로 다른 피드백을 받는데 이를 바탕으로 내담자들이 새롭게 학습한 기술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내담자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 관찰, 새로운 내적 대화의 시작, 새로운 기술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론에 맞게 행동 변화가 있고 뭐 기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한테도 이제 한 번씩 대면해 보는 거죠. 자, 대처기술 프로그램. 대처기술 프로그램은 연설 불안, 실험 불안, 공포, 분노, 사회적 무능, 마약 중독, 알코올, 성기능 장애, 아동의 사회적 위축 등의 문제에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개념적 단계, 기술 획득과 응고비 시연 단계 있죠. 적용과 수용 단계가 있습니다. 개념적 단계는 내담자의 관계를 수립하고 스트레스를 사회 상호적으로 용어로 개념화해서 소크라테스 식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 질문을 통해서 자기 발견 과정을 거치면서 스트레스를 만들고 유지하는 인지 정서의 역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연 단계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적, 인지적 대처법을 가르쳐주고 자기 진술을 획득하고 시연, 행동하게 되죠. 그리고 적용과 수행 단계에서는 역할놀이, 모델링, 실제 상황, 숙제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수행의 결과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실패 이유를 함께 찾아본 걸로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예방 훈련 프로그램 3단계에서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책에 233페이지 있는데요. 교재 참고해 주시면 자, 인지치료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 상담자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은 근데 책이 다 있겠죠. 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있으면
인지치료 사례도 있고요. 234페이지에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의 상담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인지행동 상담의 최근 동향과 전망 있습니다. 자, 변증법적 행동치료입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자, 다루기 힘들고 복잡한 정신장애 치료를 위한 통합적인 인지행동치료로서 1980년대에 자살 의도를 가진 내담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리넨에 의해 개발되었고 그 후 경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내담자가 적용하기에 위한 심리치료법으로 발전됐습니다. 변증행동치료. 그래서 다루기 힘든 복잡한 정신장애 치료를 가진 통합적 인지행동치료고 변증법은 논쟁 속에 하나의 주장과 이에 반대되는 입장이 존재하고 자기 주장과 반대 입장의 통합을 논쟁을 해결하죠. 그래서 목표는 자살행동 저하, 치료를 방해하는 행동이나 반응 줄이기, 삶의 질을 저해하는 행동 줄이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 한 잔 먹을게요. 아이고 목이 자꾸 잠기네요. 이번에는 이 기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강의하기가 힘들고 여러분도 받아들이는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그래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거를 변증법적 행동치료 이거를 보면 DBT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DBT의 목표는 아까 여기 하는 것 자살행동 저하, 치료를 방해하는 행동이나 반응 줄이기, 삶의 질을 저해하는 행동 줄이기,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감소시키기, 자아 존중감 증진하기, 집단에서 배운 행동 기술을 습득하기 이렇게 목표를 해서 타당 화비 수용 전략, 문제 해결비 변화 전략, 변증법적 설득으로 해서 변증법적 행동 치료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법은 페이지 237페이지 있는데 대상 목표 방법 태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마음챙김 명상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는 내담자로 하여금 신체의 모든 감각 관찰하고 몸 관찰, 명상이 포함되고 마음챙김의 태도에서는 서 있고 걷기, 먹기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법은 내담자가 과도하게 과거를 반추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충만하게 영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이 왜 오는지 아세요? 우울은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 우울이 와요. 근데 불안은 왜 오는 줄 아세요?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불안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를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과거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인데 과거는 뭐예요? 역사예요. 미래는 미스테리고 현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 받은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로 자 인지행동 최근 동향 있죠.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목적은 우울증 재발 방지예요. 자 부정적 사고 상태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수용 전념 치료는 수용 받아들이는 거죠. 자 불안을 회피하고 통제하라는 의도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자발적인 수용 부정적인 정사를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싫은 거 조건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두려움이다. 피하지 않고 왜 두려울까? 뭐 때문에 두려울까? 내가 어떤 거에 두려움을 느낄까?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 자체로 바라보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오면은 알아차려지게 돼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거는 수용 전념 치료. 근데 저 또한 저는 이제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떤 게 탁 올라오면 자동차 사고도 올라오고 비암도 신염도 있고 막 있죠. 하면 제가 저를 알아차려서 내가 지금 그런 게 올라오는구나라고 인지하면 마음이 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습이 필요하죠.
자, 여기 보면 공원점과 이제 비판점 있죠. 공원점하고 비판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자, 인지행동 상담은 인지 과정에서 학습 이론의 통합 또는 새로운 치료 방법의 기초를 제공해서 혁신적이고 뛰어난 치료 접근적이라고 분명 자리매김을 했고, 자, 중다양식 치료를 비롯한 현실 치료, 해결 중심 단기 치료의 발달에 이론적 기본을 제공함으로써 상담과 심리 치료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리고 REBT는 보충적 접근을 통해 내담자 스스로 치료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 돕는다. 빼기 인지 행동 치료에서는 다양한 기법과 다른 치료의 체계를 따를 수 있는 기준과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마이첸바움의 치료는 스트레스가 내적 대화를 통해 어떻게 유발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기여했고, 자, 내담자에게 심리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기술을 교육하는데 인지행동 상담에서 상담자 훈련과 지식, 기술, 지각력 등의 수준을 잠재적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REBT라고 합니다. 빼기의 인지행동치료는 CBT, 그리고 마이첸바움의 인지행동 수정은 CB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의 적용을 조금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 있죠. 그러니까는 자,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REBT는 어때요? 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또한 지시적인 것 때문에 자신의 사고 틀에서 상담자가 원하는 목표와 가치를 채택하도록 강요받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상담자는 교육자처럼 얘기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백에서는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자동적 사고 막 이렇게 증상 있죠. 뭐 파국함 이런 거 올라오면 아 그렇구나 해서 앨리스의 정서행동치료, 백의 인지행동치료, 마이첸바움의 인지행동 수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단어만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나올 때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제 게슈탈트 상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게 제일 많이 장황하게 제가 설명했겠지만 이거는 여러분 하나씩 넣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메모지에다가요, 여러분 메모지에다가 칸을 그려요. 자, 첫 번째 1번 상황, 2번 기분, 3번 나, 4번 너, 5번 기분. 그거만 적습니다. 그래서 자기 항상 일기처럼 적어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상황, 뭐 오늘 남편이 그러니까 뭐 갈등했을 때만 적죠. 기분 좋을 때는 잘 적지 않잖아요. 남편이 혼자 피자를 시켜 먹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기분 짜증 난다. 뭐 빈도수로 뭐 척도로 얘기하면 1에서 10점이면 9, 10이 제일 화났다면 9, 나도 돈 벌고 늦게 퇴근하는데 지만 뭐 피자 먹고 같이 먹자 말도 안 하고 뭐 섭섭하네 막 이런 감정이 나올 거 아닙니다. 근데 너 얼마나 오죽하면 배고팠으면 피자를 시켜 먹었겠나. 아니면 뭐 선물 받아서 먹어 가져왔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걸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피자는 따뜻할 때 먹어야 되니까 자기 거 먼저 먹었겠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기분이에요. 그러면 아까 어때요? 짜증난 10점에서 9점의 짜증남이 너를 생각하고 나니까 확 없어지진 않지만 아 그래 피자 따뜻할 때 바로 먹으면 진짜 맛있지. 뭐 한 7, 아니면 6 짜증이 감소하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이해 안 될 때 있잖아요. 상황, 기분, 너, 기분. 그래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게슈탈트고요. 지금 3명의 교수들 의논하고 있으니까 제가 목요일 지나서 의논해서 웬만하면 한 문제를 중간 과제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